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신기훈이라고 하고요. 여러분과 이제 같이 소강 행정법 같이 시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소방공무원을 하고자 하면서 넘어야 될 산 중에 하나가 이제 행정법인데, 다른 과목보다는 행정법이 훨씬 좀 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법학을 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별로 없죠. 요새는 또 로스쿨로 가서 법대도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법대 다닐 때만 해도 행정법은 3학년 때 배워요. 왜 그러냐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1, 2학년 때 보통 민법, 형법, 헌법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때 가서야 행정법을 배우니까 법대 애들이 배울 때도 좀 어려운 과목인데, 법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법을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뭐 이래? 우리나라 말 중에 이런 게 있나? 이렇게 느낄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 부분에는 전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약간 용어도 낯설고 그 다음에 의미도 약간 저세상 얘기 같은 이 이야기를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제 그거를 우리가 봐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피렌체라는 이태리의 도시를 처음 가봤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머리가 되게 아파요. 왜 그럴까요? 가본 적이 없으니까 막 뇌를 굴려갖고 여기가 어딘지 저기가 어딘지 구글 맵을 보고 막 찾아다니는 거죠. 그걸 이제 일종의 서사적 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3, 4일 정도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되면 막 머리를 굴려서 어딜 찾아가는 게 아니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냥 여러분이 노량진에서 어디를 찾아가듯이 기계적이고 아주 자연스럽게 찾아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머리를 막 굴리고 익숙해지기 위한 단계. 근데 피렌체라는 그 환상의 도시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는 전혀 스트레스가 없죠. 근데 행정법이라는 이 도시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건 그런 서사적인 단계에서 기계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그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기 때문에 그거를 버티고 이겨내는 자가 이제 여기를 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과목이 여러 개가 있지만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시간 내에 정답과 오답을 바로 기계적으로 골라낼 수가 있어요. 그 주어진 시간 내에 가장 빠르게 풀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 과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행정법을 내 걸로 잘 만들어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행정법과 관련된 기초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옛날에 조선시대 때 연산군이라는 폭군이 있었죠. 연산군. 그 연산군이 이제 폭군이잖아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채홍사라는 게 있어요. 채홍사. 그래서 연산군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자들을 막 잡아왔죠. 채홍사가. 여러분 혹시 알아요? 연산군이 이렇게 잡아왔단 말이에요. 부하들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혀온 여자들이 이제 연산군에 이게 이제 능욕을 당했던 폭정의 시대가 연산군의 시대였어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연산군이 이렇게 누구를 잡아올 때 백성들은 어땠겠어요? 양반, 그 다음에 중산층, 하인, 불구하고 좀 얼굴이 이쁘고 괜찮으면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매우 불안정한 삶을 살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매우 불안정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불안정한 삶을 사는데, 예를 들어서 연산군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얼굴은 이렇고 몸매는 이렇고 성격은 이랬으면 좋겠어라고 미리 예고하고 잡아간 게 아니죠. 그냥 막 잡아갔단 말이에요. 밤낮으로. 그러니까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삶이죠. 자, 근데 지금의 삶은 어때요? 지금의 삶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는 1789년에 이제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나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군주에게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천명을 한 거예요. 이게 프랑스 대혁명이죠. 자,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이렇게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이제 주권자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인 국민이죠. 국민. 주권자인 국민이 자, 구체적으로 위임을 줘요. 그래서 이 통치권자에게 위임을 주는 거죠. 위임. 이 구체적인 위임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는 뭐라고 표현해? 두 글자. 응? 뭐예요? 선거잖아요. 선거. 선거를 통해서 뭐 해요? 뽑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도 뽑고 또 누구도 뽑아요? 국회의원도 뽑고 이렇게 해서 뽑는단 말이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뭐가 되냐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통치권의 내용으로서 얘가 갖고 있는 걸 뭐라 그러냐면 집행권이라 그러고요. 얘가 갖고 있는 권한을 입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행이 뭐예요? 법을 집행하는 거. 요거는 법을 이거는 법을 정립하는 거. 그렇죠? 법을 세우는 게 입법. 그 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행정부, 그 다음에 입법부. 요거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하면 행정부. 요거는 입법부. 이게 여러분한테 좀 더 친화적인 표현이죠. 행정부하고 입법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행정부에서 법을 집행하고 입법부에서 법을 정립한다. 그러면 아까 저기서는 없던 표현 중에 뭐가 갑자기 공통적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에 법. 뭔가 법이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때는 어떤 시대예요? 연산군의 마음이 중요한 시대죠. 그래서 군주의 마음의 시대. 군주의 마음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뭐예요? 야, 잡아와, 쟤. 이런 거예요. 예전에 그 스토리라인 보면 그렇잖아요. 활을 쏘다가, 자기 영의정의 부인이 있었는데, 영의정의 부인이 보고서, 야, 쟤 들여와.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영의정 부인은 갑자기, 갑자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의 마음의 시대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연산군이 갑자기 야, 나 오늘 좀 사냥 좀 해야겠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집에 나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야, 오늘 사냥하니까 나갔다가 내일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집에서 뭐 좀 하려고 그래. 소방행정법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나가래. 그러니까 나의 삶이 전혀 예측되지 못했던 불안정한 삶의 시대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enforcement라고 해볼게요. 야, 나가 임마. 이 강제력이라는 게 오로지 뭐에 의해서? 왕의 뭐에 의해서? 마음에 의해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초래하는 이러한 강제력이라는 게 오로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왕의 마음에 의해서 되는 거죠. 영조가 사도세자를 어디에 가둬서 죽였어요? 응? 뒤주에 가둬서. 여러분 너무 경직됐는데? 뭐 이렇게 경직됐어요? 교회 온 것처럼? 그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서 죽었죠? 그러면 사도세자 입장에서는 뒤주에 가둬서 죽을 줄 생각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지. 갑자기 들어갈 만한 데가 뒤주밖에 없으니까 당시에는. 그래서 뒤주에 가뒀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갇혀 죽을지, 그 다음에 왜 갇혔는지, 그 다음에 거기서 죽을지 아니면 풀어줄지 전혀 알 수 없는 왕의 마음에, 왕이 갑자기 킹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게 죽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시대가 됐지만, 이렇게 돼갖고 이제 서사적으로 이렇게 와갖고 갑자기 법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기서는 왕의 마음, 여기서는 이제 법의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이 구체적인 위임이라는 선거라는 활동을 통해서 통치권자에게 통치권을 위임한 거죠. 이게 이제 통치권이 된 거예요. 통치권. 그 상태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왕의 마음에 의해서 지배됐던 시대인데 여기 보니까 뭐에 의해서 지배가 되는 시대예요? 이제 법에 의해서 지배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죠? Rule of law. 저긴 Rule of king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법에 의한 시대가 됐구나. 법에 의한 지배의 시대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인치주의. 왕의 마음에 의해서 지배가 되는 세상. 거지 같은 세상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름다운 세상. 무슨 세상? 법치주의. 법치주의의 시대가 된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법에서 법이 뭘 가져요? 법이 법규성이라는 걸 가져요. 법규성. 법규성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여기 있던 거. 강제력, enforcement라고 얘기했던 거. 이 강제력은 왕의 마음에 의해서 작동되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법에 의해서 내가 뭘 위반하면 감옥도 가고 위반하면 벌금도 때려 맞고 과태료, 과징금도 받게 되는 세상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enforcement가 뭐에 의해서? 바로 법에 의해서 발동되는 거예요. 그게 법치주의예요. 알겠죠? 그래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것이 뭐에 의해서 변동된다? 법에 의해서 변동이 초래되는 세상이 열리게 된 거죠. 그게 법치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보다는 뭐가 나아졌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똑같이 연산군이 누구를 잡아오려고 할 때 내가 마음에 드는 스타일의 여자를 잡아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에 미리. 야, 키는 뭐 이렇게 되고 스타일은 나는 약간 도시적인 여자. 뭐 이렇게 해서 미리 법에 정해놔야지만 그 여자를 데려올 수가 있게 되는 세상이 열린 거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없었던 거. 예견 가능성. 그 다음에 예측 가능성. 이게 열리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견 가능성, 예측 가능성, 이게 올라왔다라는 거죠. 자, 법치주의라는 것은 그러면 예견돼야 되고 예측돼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법치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요. 첫 번째는 법률 유보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법률 우위의 원칙. 이게 법치주의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그냥 어때요? 상식적으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충분히 오케이? 이거는 약간 어렵죠? 갑자기 뭔 소리야? 막 이렇게 돼요. 자, 유보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부킹. 나이트에서 부킹하는 것처럼 예약을 하다 이 표현을 법적으로는 유보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어떠한 침해 작용을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based on the law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법률 우위의 원칙은 행정청이라는 권력자가 뭔가
작용을 할 때에는 법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법에 위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가 바로 법치주의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택시기사. 택시 안에서 담배 피면 예를 들어서 과징금 100만 원 때린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택시기사가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고 싶은 권리, 그 다음에 만약에 담배를 폈을 때 100만 원을 납입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죠. 이런 권리 의무의 변동이 발생하는 이러한 내용을 할 때에는 야, 오늘부터 있잖아.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거죠. 야, 오늘 내가 택시를 저번에 탔는데 택시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나더라고. 당연히 담배를 피우면 안 되겠지만 담배 냄새가 나는 것도 굉장히 거슬려. 그러니까 오늘부터 있잖아. 택시기사가 택시 안에서 승객이 없을 때도 담배 피우면 과징금 때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자연스러워요, 익숙해요? 하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대통령이. 야, 오늘부터 그렇게 해. 이렇게 하면. 하요? 안 되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제 법치주의의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국민의 권리 의무를 변동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러한 법이 있다 그랬을 때 뭐 담배 무슨 법 이런 게 있는데 그 법에 당의 행정 내용이 택시여야지만 그렇게 되는 거지 택시가 아닌 자가용에서 승용차에서 담배 핀다고 과징금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택시 안에서 담배를 펴야 된다라는 당의 법에 대해서만 위반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가 되는 법의 내용에 맞게끔 행정청의 모든 작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세상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주의? 법치주의의 세상이 되게 된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행정청이 예전에는 지 맘대로 했었어, 왕이. 전두환 대통령 때도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택시 안에서 오늘 담배 피는 새끼들은 이제 다 과징금 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해요. 그때도 어떻게 했었어요? 이미 법치주의의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시라면 시행령을 만들었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대의 국가는 행정권의 통치권이 발동하기 위해서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지우고요. 여기까지는 어때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그러면 법이라는 걸 보자라는 거죠. 법이라는 거는 원래는 누가 만들어요? 입법부가 만든다며.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국회, 여의도에서 법을 정립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저런 것처럼 예를 들면 뭐 택시 내 흡연 금지법 뭐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국회에서 만든다. 국회의원이 지금 몇 명인가요, 여러분? 300명. 300명이. 그러면 국회의원 300명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변동시키는 거를 다 법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얘네들이 그렇게 뭐 똑똑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게 전문적인 사람들도 아니죠. 그 다음에 바빠요.
밖에서 뭐 또 해야 되고 싸우고 치고받고 소리 지르고 하기 때문에 법을 만들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 같은 경우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 사이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게이.com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 사이트를 애들이 못 보게끔 차단하려면 뭘로 해야 돼요? 법으로 해야죠. 왜? 그 사이트 운영자의 권리와 의무를 변동시키는 거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 법에서 야, 게이.com 찾은 다음에 그거 차단하는 거 근거법에 만들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에는 19세기만 하더라도 모든 법에 의해서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국회 입법 독점주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법규가 뭐였어요? 이게 enforcement였죠. 그렇죠? 국민의 권리 의무를 변동시키는 강제력. 법률만이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국회 입법주의. 옛날에 19세기 때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뭐가 있었을까요? 소설. 그래서 뭐 누구를 겁탈했대. 뭐 이런 내용의 소설도 애들이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설이라 그랬죠. 야설. 근데 요새 애들은 초등학생이 야설을 읽어요? 그렇지 않아요. 요새는 핸드폰이라는 플랫폼 내에서도 청소년들이 접근하면 안 되는 사이트들이 워낙 많고 이제는 사이트가 중요하지 않죠. SNS나 기타 유튜브를 통해서도 청소년들이 보면 건전한 성의식에 저해가 되는 수많은 내용의 컨텐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못 보게 하려면 얘네들만으로는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행정부 얘네도 법규성이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없어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구만.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표현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벌금을 내죠.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위반해도 벌금을 내요.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위반해도 벌금을 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시행령, 시행규칙이에요. 이게 뭐냐면 대통령령, 이게 총리령, 부령이에요. 이건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그래요. 이거는 국회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시행령, 시행규칙을 국회에서 만드는 줄 알았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건 국회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라 그랬어요? 입법부 입법권이었잖아요. 그래서 국회 입법 독점주의였는데 이제 세상이 급변하니까 급변하는 세상의 규제의 수요, 입법의 수요를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면 어디도 법을 만들어야 돼요. 행정부도 법을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왔죠. 그래서 이거를 국회 입법 중심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입법을 좀 크게 모법을 만들고 이걸 모법이라 그러죠. 모법. 얘네가 만드는 법을 모법이라고 하고 머더로라 그래요. 그 모법을 중심으로 해서 시행령, 시행규칙도 만들어 보자.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국회 입법 중심주의가 되는 거고 권력 분립을 야, 니네는 법만 만들고 우리는 집행만 할게. 19세기 때는 이랬어요. 엄격한 권력 분립. 근데 여기서는 형식적 의미의 권력 분립이 아니라 기능적 의미의 권력 분립.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소방 공무원이 되면 소방 공무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규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소방법규 배우죠.
거기 시행령, 시행규칙도 앞으로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시행령, 시행규칙도 여러분이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법규와 관련된 거. 그 법규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소방법이라 그래요. 소방법규라 그래요. 법규라 그러죠. 그때의 규가 뭐예요? 바로 얘네가 만드는 이 시행령, 시행규칙. 이거를 규라고 표현하는 건데 왜 규냐? 여기서 여러분들 아까 법규성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강제력이라 그랬죠? 얘네가 이렇게 만드는 걸 뭐라 그러냐면 행정명령이라 그래요. 행정명령. 행정부에서 만드는 명령이죠. 근데 얘네들은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규성이 있죠. 그래서 법규성이 있는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이라 그래서 법규 명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법규 명령이에요. 요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건 어때요? 아까는 뭐 그럴듯하다가 갑자기 막 이상해지죠? 어려워지죠 약간? 근데 뭐 그래도 좀 괜찮죠? 이해돼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도 지배가 되고 법규 명령에 의해서도 지배가 되는 법치주의다. 그러니까 법치주의라는 게 다시 한번 보면 이때의 법이 뭐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법률, 국회에서 제정하는 거,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법규, 명령, 이게 여기에 다 같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 법률도 들어가고 법규 명령도 들어가는구나. 기능적 권력 분립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법치주의의 세상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법치주의에서의 법은 법률 플러스 법규 명령이에요. 법률 플러스 법규 명령을 합해서 또 법규라고도 하는 거예요. 법규. 그래서 소방관계 법규. 그러면 소방법, 그 다음에 소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들을 다 배우는 거죠. 알겠죠?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 여기서 암기해야 되는 용어가 있는데요. 자, 그래 그런 거 같아 라고 해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강제력이라는 표현 가져와야 되고요. 적어보세요. 강제력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구체적 위임이라는 표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법치주의라는 표현. 그 다음에 법률, 법규 명령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국회 입법 독점주의라는 표현. 그 다음에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는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표현. 국회 입법 중심주의라는 표현. 기능적 권력 분립이라는 표현. 자, 이런 것들을 다 담아 보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에 제일 중요하죠. 법규 명령이라는 거 처음 들어봤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죠? 그러면 영어를 공부하듯이 여러분들이 새로운 단어를 이제 배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단어를 지금 여러분 노트에다가 각각 써보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스토리 라인 있죠? 그 스토리 라인 속에서 그 문맥, 의미, 맥락 이런 것들을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세요. 알겠죠? 단어를 쓰고 아 이런 것들이 법치주의구나. 아 이런 것들이 법률이구나. 법규 명령이구나. 제가 동그라미 친 거 이걸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써보고 아 그런 거구나 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거 좀 리마인드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보도록 할게요.